자, 이번에 파일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튜플, 자, 반복, 자, 이렇게 튜플 반복 점 py. 네, 거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추가해 드릴게요. 자, 리스트에서처럼 튜플도 이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파일명은 튜플 반복. 마찬가지로 얘도 튜플 자료형이에요. 자, 반복하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두 가지 형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먼저 while문부터 해볼게요. 자, 이터러블 반복성입니다. 자, 반복할 때 사용하는 형식의 제어문인데 자, while하고 for가 있다고 그랬죠. 자, while문은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초기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자, 이렇게. 그러면 얘 순서는 조건식으로 딱 와갖고 실행문을 여기가 이제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 while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조건식이 참일 동안 반복해서 실행문을 실행해 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짓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빠지면서 else가 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else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타고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1부터 5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출력하는 건 어떨까요? 1, 2, 3, 4, 5. 자, 요거를 while문으로 한번 돌려보면 변수 초기 값에다가 저 순서대로 i 변수에 1을 집어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y를 이용해서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돌고 참이면 내려오니까 프린트로 i를 찍어주고 엔터키는 없애주고 자, 대신 공백으로 그 다음에 계속 돌다가 나중에 빠지면서 엔터키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준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해 보면 얘가 아이고 잠깐만요. 네, 지금 증감식이 없네요. 증감식을 하나 써줘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아까처럼 계속 1만 찍히게 되죠.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i 변수에 지금 현재 1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5가 크죠? 참이니까 내려옵니다. 1 화면에 찍어주고 하나 증가했어요. 자, 이번에는 i가 2가 됐습니다. 2가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내려와서 i를 다시 한번 찍어주고 i를 하나 증가했어요. 자, i가 3이 됐어요. 자, 5보다 작죠? 자, 참이니까 내려와서 i를 하나 찍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i가 증가됐고, 자, i가 4일 때 5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찍고 증가. 자, 5일 때 찍고 증가. 6이 되는 순간 얘 지금 조건은 거짓이죠.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여기가 6이다. 여기가 5다. 그러면 거짓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 else 쪽. 지금 현재 엔터가 커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서 엔터를 치고 커서가 6이 딱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려면이 이제 여기 찍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없으면 이 5 다음에 계속하려면이 여기 옆에 찍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else도 하나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게 우리 기본 while문의 일단 구조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 튜플에 있는 자료형을 반복하면서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튜플 데이터라는 변수에 자, 여기다가 튜플을 1, 2, 3, 4, 5 이렇게 썼어요. 아,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튜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감싸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튜플 데이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다시 한번 찍으려면 얘가 1, 2, 3, 4, 5 이게 튜플이죠. 자, 근데 잠깐만요. 이게 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0, 200, 300, 400, 500으로 넣을게요. 저 인덱스 번호하고 숫자가 똑같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0, 200, 300, 400, 500을 집어넣고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while문 그대로 지금 보시면 얘가 데이터가 이 튜플 데이터에 들어갈 때 얘가 각각의 방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방에 번호가 있을 거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각각의 인덱스를 우리가 여기서 while로 돌릴 때 지금 방금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기에 매칭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0번부터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1이 아니라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0번부터 4번까지 돌려야 되니까 는은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0이 5보다 작을 때니까 0부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인덱스 번호하고 얘가 돌아가는 i의 번호가 지금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얘가 튜플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인덱스 번호니까 요 앞에다가 튜플 데이터에 요 인덱스 번호 i방에 있는 이 인덱스 번호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기 들어있는 a의 값이 찍히는 거죠. 자,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i의 0을 해주고 여기다가 5라고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뭐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좀 더 i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뭐 방법은 뭐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0부터 자 4번까지 자, 이 상태에서 돌릴 때 튜플 데이터라고 쓰고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를 자, 이렇게 넣어주면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이제 해보시면 얘가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한번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은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거 여러분들 600, 700 이렇게 7개의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코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게 700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밑에 코드는 얘가 어디까지 도는 거예요? 4번 인덱스까지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안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값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길이를 구하셔야죠. 길이를. 그 길이를 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렌이라는 함수, 우리 크기 구하는 함수 있다고 그랬죠?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튜플 데이터의 길이를 구하면 얘가 결국에는 저거 7개 들어있어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0부터 6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얘가 데이터가 이제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잠깐만요. 튜플 데이터
요때는 이제 얘가 빠져야죠. 이렇게.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순간 요 전체가 7로 바뀌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얘가 i의 변수가 7보다 작을 동안 도는 거니까 0, 1, 2, 3, 4, 5, 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while 옆에 그 조건식 옆에 고정값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제가 값이 변하더라도 그대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성이라고 했으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ile문하고 동일하게 이 포문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다 주석 처리 일단 하고요. 이 코드만 주석 처리. 자, 그리고 자, 현재 이제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다시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이제 포문이 왔어요. 자, 그러면 포문의 형식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문의 형식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포, 그 다음에 변수명, 인, 문자열 이렇게 오죠. 이 문자열에 뭐가 올 수 있어요? 튜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튜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터러블 타입의 객체가 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던진 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계속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가 값이 더 이상 없으면 그대로 빠지면서 else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else가 붙어 있으면 else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포문으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포,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 한번 먼저 한번 짜볼게요.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그런 예제. 네. 자, 그러면 for i in 한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자, 튜플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그대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nd는 값을 공백을 하나 주고 마지막에 else절에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에 요거는 좀 분석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잡아 볼게요. 처음에 i 변수에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얘를 받았어요. 찍어줬죠. 다시 2를 i에 던졌어요. 받아주고 찍고 3 던지고 찍고 4 던지고 찍고 5 던지고 찍고 6 지금 커서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값이 없죠. 던질 값이.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else절을 타고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프린트에 의해서 커서가 엔터가 되는 거죠. 커서가 밑으로 떨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종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옆에 붙어요. 프로그램 종료가.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이제 코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가 else를 주는 겁니다. 아, 나는 else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돼요. 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포문에다가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이썬의 포문은 else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독특하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얘네들, 예, 얘네들을요,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넣으면 끝나네요. 변수명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끝인 거예요, 그냥. 아유, 이거는 뭐 while문보다 더 쉽네. 그냥 렌으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저기 있는 얘 각각의 데이터를 그 인덱스 방에 있는 애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던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100부터 700까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여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100 던지고 찍고 200 던지고 찍고 300, 400, 500, 600 예. 그리고 마지막에 700 던지고 찍고 더 이상 값이 없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지금 현재 커서는 여기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엔터키 치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종료에 의해서 얘를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while문보다 좀 더 저 이터러블 어떤 그 얘는 포문이 좀 더 좀 편하죠. 네, while문도 쓸 수 있고 포문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스트하고 튜플처럼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앤데 여러 개를 이제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딕셔너리. 자, 이 딕셔너리는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키하고 값을 키와 밸류를 한 쌍을 가지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변수 하나로 모아놓은 여기 중요한 거 있죠. 네. 가변객체.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제 저장이 되는지 먼저 한번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방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딕셔너리 D라는 변수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니셜 따가지고 그러면 튜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번 인덱스죠.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인덱스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괄호로 묶어서 인덱스 번호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 자 얘는 이거를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자, 딕셔너리는요, 순서가 없어요, 일단. 순서가.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0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인덱스 번호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1 다음에 2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게 딕셔너리에서는 없어요. 그 대신 이 딕셔너리에서는 뭘 쓰느냐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쓰지 마시고 이름을 써주세요. 이 이름은 문자열 형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냥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 뭘로 했냐면 그냥 A, B, C, D, E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말 그대로 A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그러면 얘는 인덱스가 A가 되는 거예요. A. 얘는요. 얘는 B가 되는 거죠. B. 여기에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자, 얘는요.
얘는 당연히 C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냥 우리가 리스트 튜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 다음에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예를 들어서 쓴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A 다음에 B가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Z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A 다음에 B가 아니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4층에 자, 여기가 401호란 말이죠. 그러면 저 옆에 교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몇 호일까요? 대충 생각해보면 402호가 아닐까?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순서가 없는 이 딕셔너리 형태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401호가 아니고요. 파이썬 반 이렇게 썼어. 파이썬 반. 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파이썬 반. 그러면 저 옆에는 쓸 때 402호가 아니고 자바반. 자, 403호는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 반. 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거는 지금 리스트 튜플처럼 우리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네들 같이 이름으로 파이썬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라고 보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012로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부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D 안에 키 값 여기서 뭘로 구분하느냐?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콜론으로. 그래서 딕셔너리로 사용할 변수명에 자, 대입연산자 는을 쓰고 중괄호로 감싸요. 중괄호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가 각 항목에 쉼표를 붙여서 키 콜론 값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D라는 변수에 A는 뭐 이런 식으로 1이 저장되어 있고 B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기존의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네모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고 머릿속에 그 안에 0, 1, 2, 3, 4가 아니라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딕셔너리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값이 있고 여기에 인덱스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여기가 값이에요. 그쵸? 이게 여기는요. 여기는 이게 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value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딕셔너리는요. 여기 있는 이 값 있죠?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은 가변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처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키는요. 못 바꿔요. 여기 있는 키는 못 바꿔요. 그래서 키는 한번 지정하면 일단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만 좀 차이점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순서. 이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고요. 반드시 뭐로 접근해요? 키로 접근해야 됩니다. 키. 자, 얘는 이터러블이에요. 똑같아요. 반복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hile이나 for문으로 우리가 순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 이제
멤버십 연산 쓸 수 있고요. 크기 함수, 그 다음에 반복성이기 때문에 포문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딕셔너리 예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딕셔너리.py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딕셔너리는 우리가 이제 뭐 한글로 표현하면 사전이죠, 사전. 그래서 말 그대로 키가 어떤 단어다라고 하면 값은 말 그대로 그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변수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변수를 생성합니다. 자, 옆에다가 자, 딕트.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딕트라고 이렇게 적으면 이거 여러분들 이미 있는 클래스거든요. 요 변수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 변수를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형식은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 형식대로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 형식이니까 자, 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얘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키를 갖고 데이터를 1, 2, 3, 4, 5를 넣어볼게요. 키에다가 A를 주고요. 값에다가 1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키와 값을 줄 때는 쉼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자, B 값은 2. 자, C라는 C라는 키의 값은 3. 자, D라는 키의 값은 4. E라는 키의 값은 5.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지정해서 넣어줬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딕트 데이터 타입으로 자, 얘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키와 값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자, 먼저 이제 시퀀스 타입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리스트나 튜플처럼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프린트로 자, 딕트 데이터의 0번 방에 있는 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에러 나죠? 키 에러. 자, 키 에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 키로 접근해야 돼요. 키. 자,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변수명에 키를 주는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 1번 에러다. 아니면 2번 에러는 아니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에러는 아니고 변수로 봐요, 얘가.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저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데 우리가 저 키에 대한 변수가 있으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변수명에 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은 얘는 반드시 키에 대한 변수가 존재해야 한다. 예, 요 조건이 따릅니다. 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방을 번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1번을 제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딕트 데이터에 A라고 하는 요 키에 들어있는 값을 찍는 거니까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딕트 데이터에 A라고 하는 이렇게 주셔야 출력이 됩니다. 1이 키를 주셔야 돼요. 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키 A에 저장된 값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A 키. 자, B를 만약에 제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딕트 데이터에 B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저 B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에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에러가 아니라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에러가 아니라는 거는 변수명이 있으면 에러가 아닌 거고요. 없으면 당연히 에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거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에러지만 저 B라는 변수가 만약에 요 위에 있어요. 자, B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B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요.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처음에 할 때 문자열에서 따옴표가 없으면 일단 다 변수입니다. 문자열에 따옴표가 없으면 변수예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이 변수에 들어있는 이 값이 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개의 값을 A부터 B, C, D, E까지의 어떤 키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자,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 지금 위에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러면 요거는 A에 들어있는 값, 키 B에 들어있는 값, C에 들어있는 값, D에 들어있는 값, E에 들어있는 값 찍으면 결국에는 1, 2, 3, 4, 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자, 요거를 살짝 수정해서 요 밑에다가 이거를 다 한번 빼볼게요. 이거 A, B, C, D, 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다 에러죠. 그 에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에러가 나는 30번째 라인에 에러가 먼저 발생이 되면 파이썬에서는 일단 신텍스 에러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그 라인에서 죽어요. 그 라인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A에는 A가 저장돼 있어요. 자, B에는 B에 저장돼 있어요. 뭐 C에는 C에 저장돼 있어요. 자, D라는 변수에는 D라는 문자열이 저장돼 있고 E라는 변수에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딱 볼 때 있잖아요. A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애를 키로 보거든요. B는요? B는 얘.
C는요. C는 얘. D는 당연히 E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요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얘는 자 변수 A에 저장된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변수 자 A에 저장된 값이 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값이 키가 된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럼 얘는요. 변수 B가 저장된 애가 결국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변수 B에 저장된 값이 키가 되고 C, D, E.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애가 키니까 결국에는 얘는 딕트 데이터의 A, 키 A에 들어있는 값을 찍는 거고 얘는 딕트 데이터의 B에 관련 키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찍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변수에다가 키를 넣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또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처리하면 그거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하지만 우리가 변수의 값을 여러 개 넣으려면 튜플이나 리스트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키라고 하는 요 변수에 키라고 하는 변수에 그대로 얘를 리스트 형식으로 넣거나 튜플 형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 다 어떻게 돼요? 지우고 여기를 키에 뭘로 할 수 있어요?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변수에다가 넣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의 값이 필요하다는 아니 여러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리스트로 전체를 다 넣게 되면 결국에는 얘네들의 변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리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리스트의 장점은 변수를 여러 개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변수 키에 0번 인덱스에 저장된 값이 키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얘는요. 얘는 1번이죠. 1번. 1번 인덱스에 저장된 키. 얘는요. 잠깐만요. 제가 좀 오타가 좀 많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타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글 써야죠. 말해야죠.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요거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멀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수 키 0번 인덱스에 저장된 값이 키가 되는 거고요. 얘는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요걸 반대로 요거를 반대로 또 어떻게 해요? 요거를 좀 주석 처리하고 요 밑에다가 자, 포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자,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거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자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얘가 키에 A, B, C, D, E가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다가 처음에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얘가 A를 던졌어요. I에는 A가 들어가 있죠. 자 딕트 데이터에 A에 지금 I에 들어있는 저 값 A에 값을 찍고 자 B를 던졌어요. 자 I에는 B가 들어가 있죠. 이거 자체가 문자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찍고 그죠? 각각의 인덱스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엔 얘는 하나로 또 줄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딕셔너리 데이터에 없는 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딕트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F라는 키를 줘볼까요? 자, F라는 키는 지금 현재 없죠. A, B, C, D, E까지만 있죠.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요. 이때 에러는 무슨 에러냐? 키 에러입니다. 키 에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덱스 자체 우리가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결국에는 얘네들의 인덱스 번호가 없어도 에러지만 여기에 딕셔너리에 키가 없으면 당연히 에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딕셔너리가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했지만 자, 딕셔너리의 가장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인덱스가 없어도 그러니까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저건 좀 단점이 되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형이에요. 얘가 인덱스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름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그 인덱스가 어떤 변수명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명확해져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값입니다라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학생 정보를 제가 저장하는 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딕셔너리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데이터를 제가 넣으려고 해요. 학생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를 이 딕셔너리 자료용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자,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로 먼저. 자,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요 학생이라고 하는 변수에 첫 번째는 홍길동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번호를 집어넣을 거예요. 010 1111 뭐 둘둘둘둘 이렇게 집어넣고 생년월일을 12월 25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의 0번방에 여기에 들어있죠. 그런데 코드를 쭉 짜다가 이게 바로 여기서 뭐 스튜던트의 0번방이면 상관이 없는데 쭉 내려가다가 요쯤에서 자, 요쯤에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스튜던트의 0번방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찍혀요. 그쵸? 그런데 이 코드만 봤을 때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장점은 이제 뭐 돌리는 건 장점이지만 이렇게 0 그러면 저 0에 뭐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소스를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딕셔너리의 장점은 자 순서가 없는 어떤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장점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스튜던트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딕셔너리 형식으로요. 자 네임이라고 하는 키를 주고요. 여기다가 값을 홍길동이라고 줬어요.
자, 폰이라고 하는 요 키에다가 값을 자, 010, 1111, 2222 이렇게 줬어요. 자, 그다음에 자, 벌스라고 하는 자, 키에다가 자, 12월 25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딱 맞춰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서 프린트를 이제 저 밑에서 찍을 때 프린트. 자, 스튜던트의 자, 여기다가 네임.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것만 봐도 이거는 뭘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학생의 이름인가 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스튜던트의 0이라는 거와 스튜던트의 네임은 다르죠. 그게 딕셔너리 장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키에 의해서 제가 어떤 값이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사전 자료형을 넣을 거냐 아니면 리스트를 쓸 거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갖고 이제 그 자료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얘를 출력하면 얘는 홍길동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이제 폰이라고 했으니까 저 전화번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스튜던트의 폰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자, 스튜던트의 얘는 벌스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010 1111 2222이 출력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12월 25일이 출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확하게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각각의 값에 스튜던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그대로 이제 출력해 보면 여기에 자, 홍길동 그대로 찍고요. 전화번호 찍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스트 튜플처럼 우리가 인덱스를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직접 이 프로그래머가 그 키에 대한 애를 반드시 여기다가 적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그 키가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